튜더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튜더, 모델은 블랙베이 58, 아니 54입니다. 올해는 엄청난 아이코닉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에어가 입장에서는 되게 환영할 만한 일인데요. 브랜드 입장에서 보면 최근에 시계가 잘 안 팔리나?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론진에서는 레전드 다이버 논데이트 39mm 브레이슬릿 버전으로 출시되었고, IWC는 인제니어를 복각했으며 롤렉스는 익스플로러 1 40mm, 튜더는 블랙베이 54를 만들었습니다. 또 뭐가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메가가 한 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블랙베이 36 청판, 펠라고스 39, 레인저, 블랙베이 58을 제외하고 주요 모델들은 거진 다 리뷰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튜더라는 브랜드가 롤렉스라는 거대한 벽에 막혀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할 브랜드로 생각했었는데, 요즘에는 생각이 조금 달라졌어요. 롤렉스와 튜더는 사실 같은 브랜드가 아닐까? 동일한 창업자가 만들었고 시계를 만드는 공장도 같아요. 브랜드 가치나 인지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는 당연히 엄청난 격차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비교하는 것조차 어불성설이고요. 튜더는 롤렉스의 입장으로서는 면이 서지 않는 것들, 복각, 다양한 소재의 활용, 여러 실험적인 행동들을 튜더라는 가면을 쓰고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럭셔리는 롤렉스가 갖고 위로 올라가, 투러치 감성은 튜더가 가져갈게. 맛있는 부분을 둘 다 차지하려는 한스 빌스도르프의 큰 그림이 완성되나요? 저는 블랙베이 58이라는 아이코닉이라고 해도 될까요? 되게 잘 만든 시계 같아요. 현행의 다양한 브랜드의 모델 중에서 애호가 분들의 컬렉션에 들어갈 모델은 되게 한정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쁜 시계는 많지만 영속적인 매력을 지닌 시계가 되기란 쉽지 않죠. 이미 다른 차원으로 가버린 하이엔드급은 제외하고 적당히 손닿을 만한 거리에 있는 모델이면서 좋은 완성도와 매력적인 디자인에 깊이감이 느껴지는 모델들, 예를 들어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롤렉스의 익스플로러, 튜더의 블랙베이 58. 또 뭐가 있을까요? 사이즈는 37mm입니다. 엄청나게 작죠. 37mm 다이버워치의 대표격인 라도 캡틴 쿡의 실물을 보신 분이라면 다이버워치가 품기에 37mm는 너무 작은 사이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54의 경우 보시는 것처럼 생각보다 그렇게 작아 보이지 않습니다. 비교를 위해서 여기 블랙베이 58을 가져왔습니다. 두 모델의 사이즈 차이가 체감되시나요? 저는 17cm의 손목둘레를 갖고 있고요. 여러 각도에서 보여드릴게요. 단독으로 보면 이것이 58인지 54인지 구별이 어려울 정도인데요. 슬림하고 평평한 사각형 케이스 쉐입, 넓은 러그 너비와 단단한 비율, 과하지 않은 돔글래스, 베젤과 비슷한 색감의 다이얼, 특히 사이즈가 줄었음에도 20mm의 러그를 유지했다는 게 작아 보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튜더는 58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모델을 만들었을까? 37mm의 사이즈, 11.24mm의 두께, 44mm의 러그 투 러그, 20mm의 러그, 20바, 200m 방수. 58의 경우 39mm, 12mm, 47.5mm, 20mm, 200m 방수. 신형 익스플로러와는 다르게 케이스와 러그의 밸런스를 단단하게 유지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여성용의 사이즈지만 빈티지한 투러치에 더 가까운 감성을 갖고 있습니다. 덕후들이 미칠만한 디자인과 스펙을 갖고 있어요. 왜 이렇게 작고 애매한 다이버워치를 만들었을까? 블랙베이 54와 58은 튜더의 빈티지 서브마리너를 복각하는 라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곧 튜더의 히스토리를 열어보면 우리는 다음에 나올 블랙베이의 디자인을 추측할 수 있다는 뜻이겠네요. 1954년 37mm 오이스터 프린스 7922는 블랙베이 54, 지금 이것이고요. 1958년 39mm 빅크라운 7924는 블랙베이 58로 이미 출시가 되었고, 남은 건 크라운 가드가 생긴 1959년 39mm 스퀘어 크라운 1928, 1964년 39mm 트로피컬 1928입니다. 54와 58의 색깔놀이 및 소재놀이가 끝나고 나면 다음 세대의 블랙베이는 크라운 가드가 생긴 블랙베이 59가 되지 않을까요? 64는 아주 귀한 모델이기 때문에 한정판으로 만들고요. 1968년 40mm 스노우플레이크 7016과 1989년 40mm 프린스데이트 790, 90도 남아있지만 이쪽 계열은 튜더에서 가장 가치 있는 헤리티지고 펠라고스 라인이 대체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복각되려면 튜더와 롤렉스가 금전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정말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이얼은 썬네이 다이얼입니다. 58의 건조하면서 매트한 다이얼과는 분명히 다른 방식의 다이얼이에요. 구독자분들은 블랙베이라는 아이코닉의 썬네이와 매트 중에서 어떤 다이얼 방식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사이즈와 더불어 이 다이얼의 마감 방식이 58과 54 사이의 구매를 고민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요? 제가 예전에 펠라고스 39의 리뷰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펠라고스는 썬네이 다이얼이지만 육안으로
참고로는 썬네이 다이어림을 알아챌 수 없다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오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리뷰를 통해서 정말 다양한 각도와 빛의 광량을 조절하면서 50컷이 넘는 장면들을 보여드릴 텐데 유심히 보시고 썬네이 다이어리인 것처럼 느껴지는 장면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헤아려 보시면요, 이게 왜 썬네이?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나마 썬네이가 강하게 드러난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샤픈이 세게 들어간 광고용 사진이나 백화점의 강력한 조명 아래에서는 썬네이 다이어리인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일상 속에서는 썬네이 다이어리라기보다는 매트 다이얼에 약간의 펄감을 입힌 수준으로 평소 썬네이를 좋아하시지 않는 애호가 분들에게도 큰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을 듯해요. 오히려 조금 텁텁한 매트 다이얼에 비해서 조금 더 비싼 시계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한 가지 더, 58의 황금색 베젤 폰트와는 다르게 54의 베젤 폰트는 화이트입니다. 개인적으로 황금색 길트 색상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다이얼 내부까지 화이트로 포샵 해봤습니다. 어떤가요? 초기 튜더의 시계를 보면 의도적인 다운그레이드가 여러 곳에서 보였어요. 마감의 방식과 퀄리티, 시계의 두께나 비율. 그런데 최근의 튜더는 이런 약점들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기 시작했고, 지금의 튜더의 리테일로 튜더와 동급의 퀄리티를 가진 브랜드를 찾기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여전히 QC에서는 아쉬운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살짝 뒤틀린 베젤의 싱크, 야광의 품질은 훌륭하지만 핸즈의 테두리와 인덱스의 테두리에 보이는 스크래치들, 동급의 다른 브랜드와 비교해서는 아직까지도 높은 QC 기준을 갖고 있지만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잖아요. 튜더에서 롤렉스의 QC 기준을 바라게 되는 것 같아요. 블랙베이를 구매하실 때는 흥분하지 마시고 먼저 베젤과 다이얼의 싱크부터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핸즈가 깨끗한지 가능하면 야광까지도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착용감은 좋아요. 다이버워치 중에서 이것보다 착용감이 좋은 시계는 없습니다. 드레스워치 수준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맨투맨이나 셔츠 안에 쏙 들어가요. 실제로 드레스워치 수준의 사이즈에 엄청 얇은 두께, 완벽하게 빠진 케이스와 케이스백, 테이퍼드 브레이슬릿, 이 모든 것에 방점을 찍은 T핏, 58과 동일한 가짜 리벳 브레이슬릿입니다. 빈티지 디자인을 그대로 재현했고 동가격대의 브랜드에서는 따라할 수 없는 좋은 퀄리티를 가졌는데요. 케이스와의 유격도 타이트하게 잡았고 브레이슬릿의 브러싱 퀄리티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변화는 T핏입니다. 거대했던 버클의 사이즈가 작아진 데다 서브마리너의 글라이드락보다 더 편한 T핏 기능이 들어갔고, 버클 안쪽에 있는 세라믹 볼이 좋은 결착감을 제공해줘요. 서브마리너의 글라이드락은 고전적인 방식으로 강한 힘이 필요한 반면 T핏은 스프링이 텐션을 잡아주니까 큰 어려움 없이 사이즈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기능만큼은 글라이드락의 상위 호환이라고 생각해요. 편리한 미세 조절 기능이 있고 없고는 시계의 등급을 바꿀 수 있는 정도라고 보거든요.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핏감을 제공해주는가, 많은 브랜드가 이런 기능들을 기본적으로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무브먼트는 MT5400으로 58에 들어간 MT5402와는 사이즈만 다른 동일한 무브먼트입니다. 70시간의 파워 리저브의 메타스 인증과 COSC 인증을 획득했기 때문에 정확도와 안정성 측면에서는 어떠한 말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와인딩감과 시간 조작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와인딩을 할 때 기분 나쁜 소리가 들린다든지 무언가 걸리적거리는 느낌, 크라운이 핸즈를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거나 크라운을 뽑을 때 핸즈가 튀는 무브먼트를 정말 싫어해요. 오사의 와인딩감은 실망스럽습니다. 이것은 직접 해보시는 것 말고는 설명드릴 방법이 없네요. 뭔가 걸리적거리는 느낌이 강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크라운이 엄청 작아졌습니다. 58과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큰 크라운 때문에 손등에 상처가 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요. 또 크라운과 케이스 사이에 있었던 불필요한 공간 역시 사라지면서 미적으로도 더 완벽해졌고요. 그런데 크라운이 너무 작아서 제 손가락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닌데도 크라운을 짚는 것조차 쉽지 않더라고요. 시계를 여러 개 보유하셔서 종종 와인딩을 해야 하시는 분들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겠어요. 반면에 시간 조작감은 퍼펙트, 세이코의 8L, 롤렉스 3130보다도 더 깔끔하게 크라운이 핸즈를 잡아줍니다. 블랙베이 58이냐 블랙베이 54냐,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는 54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